남편이 남겨놓은 걸 하나하나 정리하다가 처음 보는 상자가 있어 열어보았어요. 하지만 그 상자는 절대 열면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였단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여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금까지 나에게 했던 그 행동들은 전부 가짜였단 말이야? 이런 X 같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다정다감하고 이 세상 전부를 줄 것 같던 헌신적인 남편이 있었어요. 남편과의 처음 만남은 25살이던 시절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던 여름이었어요. 지방에서만 계속 살다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운이 좋은 건지 부모님을 잘 만난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친척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일자리는 다름 아닌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로 격리 사원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사람이 급하기도 하였고 내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셔서 집안 사람이 격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혹여나 서울에 살 집이 방해가 된다면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말까지 해주었어요. 집에 방도 여유가 있고 작은 엄마가 밥도 잘 챙겨줄 거라고 회사만 잘 다니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까라고 생각을 잠시 하다가 왜인지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일은 하겠지만 같이 사는 건 좀 그렇다고 정중히 거절하고는 자그마한 전셋집을 알아보았어요. 사회 초년생이라 수중에 모은 돈은 고작 200만 원. 지방을 벗어나 서울에서 꼭 한번 살아보고 싶다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드리니 아빠가 문제점을 단번에 해결해 주었어요. 다음 날 바로 1억 5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서울로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던 기억이 아직 뇌리에 많이 남아 있어요. 꿈에 부풀어서 서울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싣고는 작은아버지. 회사 근처 부동산으로 가서 집을 알아보고 계약도 할 수 있었어요.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하는 계약이라 계약을 하자마자 얼른 전화를 드렸네요. 아빠, 뭐해? 지금 일하고 있지. 집은 어떻게 되었어? 응,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빠한테 전화했어. 집도 깨끗하고 돈도 부족하지 않게 잘 구했어. 으휴,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아빠랑 가깝게 살면 얼마나 좋아. 서울까지 올라가서는 걱정하게 만들고 그래. 딸이 혼자 서울 올라가서 일하는 게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입버릇처럼 가까이서 살면 좋을 건데 라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오죽했으면 옆에 있던 엄마가 전화기를 빼들더니 여보, 또 그 소리 하는 거야? 아빠 잔소리 신경 쓰지 말고 바쁜 일 끝나면 서울로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동네가 어디라고? 주소는 엄마한테 문자 넣어놓고 아빠가 말은 저렇게 해도 너 불편할까봐 이것저것 사라고 아침에 은행 문 열리자마자 돈 붙여놓았어. 엄마 아빠 갈 때까지 밥 잘 챙겨 먹고. 순간 밥 잘 챙겨 먹으라는 말 때문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참고는 응, 알았어. 라고 대답한 후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아빠가 다시 전화를 건네받았어요. 계약서 확인은 꼼꼼히 잘한 거 맞지? 응. 집에 설정된 것도 하나도 없던데. 그럼 월요일 날 아침에 다른 거 하지 말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는 거 알지? 아이고, 우리 아빠 걱정도 팔자네요.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다 하고 연락할게요. 부동산에서도 예전에는 전세권 설정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확정일자만 받아도 그 기능을 다 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집도 뭐 하나 걸린 게 없어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말해 주었고요. 그렇게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집 앞 커피숍에서 커피를 하나 사들고 확정일자를 받으러 동사무소를 갔어요. 대기표를 뽑고 10분 정도 기다리니 제 차례가 되어서 신고를 도와주는 공무원 앞으로 갔어요. 남자 공무원분이었는데 첫 인상이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이도 저랑 비슷한 또래로 보이고 얼굴도 미남형이라 괜시리 기분도 좋아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처음 보는 남자한테 막 들이대는 성격도 아니라서 그냥 속으로 훈남이네 정도 생각하고는 목적이었던 전입이랑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했어요. 남자분은 매일 하는 업무라서 그런지 형식적인 것만 물어보고는 빠르게 일 처리를 해주었어요. 10분 정도 지나니 신분증 뒤에 다가 바뀐 주소지를 출력해서 스티커를 붙여주고는 이제 끝났다고 말하면서 서류도 같이 건네줬어요. 받고는 일어서려고 하는데 순간 실수로 오면서 사온 커피를 앉아있는 남자 공무원분한테 전부 쏟은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할 타이밍도 없이 남자분 남방이랑 바지가 커피에 젖어서 엉망이 되어 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드리니 남자분은 화가 날 법도 한데 도리어 저를 챙겨주시면서 괜찮다고 평소에 자기도 성격이 덤벙대어서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면서 되려 저를 안심시켜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미안해서 세탁비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여분의 옷도 차에 있다고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사과를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이목이 너무 집중이 되어서 도망치듯이 인사를 하고는 나오게 되었네요. 처음 해보는 격리 업무와 혼자 서울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까맣게 잊고 살다가 저녁에 머리도 식힐 겸 산책을 하는데 앞쪽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남자가 걸어가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바로는 생각이 안 나고 누구였지. 혼자 막 고민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아, 커피. 왜였을까요? 평소 성격이었으면 아는 척도 못하고 죄송했던 마음 때문에라도 슬그머니 도망을 갔을 건데 그날은 뭐에 이끌린 듯이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는 저기요. 누구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네, 어머. 정말 기억이 안 나시나요? 저 진상 민원인요. 혹시 커피? 네, 그날 확 엎어버린 진상이요.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언제적 일인데 괜찮아요.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인가 봐요? 아니요. 머리도 식힐 겸 산책 중이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있나 보네요. 전 이제야 퇴근하는데. 혹시 지금 약속 있으세요? 네, 지난번에 실수한 거 사과도 드릴 겸 커피 한 잔 괜찮으신가 해서요. 그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인연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지만 저희 둘은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정말 처음이었어요.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워서 없는 말까지 꺼내가면서 이 순간을 놓치기 싫은 사람이요. 어느덧 시간은 밤 10시가 지나가고 그 남자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혹시 와인 좋아하세요? 와인요? 어떻게 먹는지 잘 모르는데 경험은 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가는 와인바가 있는데 거기로 2차 가실래요? 그 남자의 권유에 속으로는 엄청 기뻤어요. 정말 그날은 그렇게 헤어지기 싫었거든요. 와인바에 도착해서 그 남자는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와인이라며 술을 주문하고는 먹는 방법이랑 안주는 종류에 따라 변화를 주면 좋다고 말하며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같이 술을 즐겼어요. 와인은 처음이라서 그런지 취기가 금방 올라와서는 나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머리를 기대었어요. 어깨에 기대어 있는 저를 지그시 쳐다보더니 그의 입술이 천천히 다가와서는 입맞춤을 해주었어요. 너무나 설레는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남자에게 귓속말로 속삭이게 되었어요. 우리 나가요. 그 남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계산을 하고는 그 큰 손으로 제 손을 잡고 일으키더니 밖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이미 불타올라버린 저희 마음이 이끄는 대로 모텔로 향하였고 아침이 될 때까지 같이 있고 말았네요. 그날부터 하루라도 못 보면 몸살이 날 정도로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매일 사랑을 나누어서 그런지 6개월 만에 저희 둘 사이에서는 사랑의 결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남자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두려워하고 있는 저를 안심시키며 일단 부모님을 찾아뵙고 사죄를 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자고 말해 주었어요. 산부인과를 다녀오고 그 주 주말에 저랑 같이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본가로 가서 사실을 알렸어요. 아빠는 많이 놀라시고는 순간적으로 화를 내시며 남자친구에게 역정을 내시고는 잠시 후 진정할 수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있는 딸을 모습을 가만히 보시더니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물어보셨어요. 딸아, 아빠의 허락은 중요한 게 아니야. 난 너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부해가 없다면 아빠는 괜찮단다. 아빠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서 너무나 눈물이 나왔어요. 부모님이 허락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양가 부모님들은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모으시고는 2달 후에 축복을 받으면서 저희는 부부가 되었어요. 정말이지 행복했어요. 그의 너무나 이쁜 아들이 태어났고 신랑은 어찌나 저한테 잘해주는지. 낮에 마트 가서 장이라도 보려고 하면 전화가 와서는 자기 퇴근하면 같이 가자고 이야기해 주었고요. 애가 태어나고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연차나 반차까지 써가면서 밀린 잠. 좀 자라고 자기가 애 보고 있으면 된다고 해주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평일에 애를 안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새벽에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음을 터뜨리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분유를 태워주던 남자였어요. 처가 부모님한테도 어찌나 잘하는지 1년에 한두 번은 국내나 해외여행을 저랑 부모님을 같이 보내주기도 했어요. 결혼한 지 15년이 될 동안 정말 내가 이런 행복을 느껴도 될까 싶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보내었네요. 하지만 불행은 한순간에 찾아온다고. 하루는 남편이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친구들이랑 시간도 많이 보내고 술자리도 많이 하던 남편이었지만 결혼을 하고는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이라 술값까지 쥐어주며 시간을 보내고 오라고 했어요. 8시쯤 나간 남편은 중간중간 연락도 해오면서 술안주로 이걸 먹었는데 맛있더라, 지금 2차 가는 중, 뭐 이렇게 계속 문자를 보내길래 나 그만 신경 쓰고 재밌게 놀고 오라고 했네요.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잠들어 있으면 혹시나 섭섭해할까봐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하고 그것도 재미가 없어서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당연히 남편이라고 생각하고는 살짝 투정이라도 부려볼까 마음먹으면서 휴대폰을 손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웬걸 전화가 온 사람은 남편 친구였어요. 여보세요? 좀 의아해하면서 전화를 받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들이 친구의 입에서 흘러나왔어요. 친구들끼리 술을 먹다가 남편이 편의점에 숙취 해소제를 사오겠다고 비틀거리면서 길을 건너다가 달려오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은 구급차가 도착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왔는데 남편이 숨을 안 쉰다고 하는 거예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몸에서 힘이 쭉 빠져버리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겨우 정신을 챙기고는 병원이 어디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편 바꾸라면서 울부짖었네요. 소리에 놀라서 아들도 방에서 뛰쳐나오고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와서는 무슨 일이냐고 묻는 거예요. 아들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엄마 지금 급하게 갈 곳이 있다 하고는 병원으로 향했네요. 병원에 도착해 보니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나 있었어요. 남편만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왔었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게만 살 줄 알았던 저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게 분명 전날까지도 웃으며 같이 있었던 남편이 지금은 장례식장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장례는 시작되었고 너무나 많은 지인들이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주었어요. 발인 날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셋이 아닌 둘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남편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여는데 매번 따뜻하게만 느껴졌던 집이 차디찬 얼음집처럼 변해 있었어요. 그날은 마치 몸살이 온 것처럼 쓰러지듯이 누워서는 잠들었네요.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보내었고 일주일쯤 지나니 아들이 먼저 다가와 방에 있는 저에게 말해주었어요. 아들은 저에게 다가와서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이제는 아빠를 보내주자. 엄마한테는 나도 있고 걱정해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으니까 힘내서 이겨보자. 그렇게 말하고 꼭 안아주는데 그날 아들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네요. 다음 날 용기를 내어서 남편 물품들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물품들을 보는데 지난날 같이 보냈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하나하나 버릴 것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남편의 물품들을 정리를 끝내고 방을 나가려다가 책장 위에 놓여있는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네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는 사실을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내려서 열어보니 거기에는 노트북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언제 남편이 노트북을 샀었나? 나랑은 같이 가서 산 기억이 없는데 이게 왜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원을 눌러보았어요. 깨끗한 바탕 화면에 뭐 특별한 거는 안 보이고 잠시 이것저것 만져보니 노트북 속도도 나쁘지 않고 아들한테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들한테 주려면 남편이 남긴 파일이나 업무에 썼던 것들이 있으면 지우려는 생각에 폴더들 여기저기 들어가는데 이상한 폴더명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은 폴더가 2개가 있었고 그 안에는 또 3분에서 폴더들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야외에서, 차에서, 여행지에서, 색다른 포즈, 놀이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각 폴더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거기서 멈췄어야 했을까요? 이미 떠나버린 사람인데. 하지만 전 결국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말았어요. 폴더 안에는 사진들과 영상들이 있었는데 지금껏 저한테 믿음과 사랑을 주는 남편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나랑 갔던 여행지에 똑같은 숙소에서 찍은 사진들과 영상들이 즐비하고 폴더의 이름은 사랑을 나눴던 곳을 테마별로 정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남편의 모습에 심장은 너무나 빠르게 뛰고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 2 여자는 저도 아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아들도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 2명의 유부녀들은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만들어진 학부모 모임의 엄마들 중 2명이었어요. 부부 동반으로 같이 술도 먹고 식사 자리도 하며 8년을 이어온 인연이기 때문에 애들도 지금은 절친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믿었던 남편이었고 이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보인 그 2 여자의 모습이 생각나고 너무나 분해서 치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된 것 마냥 펑펑 울어도 주고 저를 위로하며 안아주길래 정말로 고마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2 여자는 정말로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되었다고 느끼며 슬퍼한지도 모르고 한참을 그렇게 사진을 보고 있는데 남편 휴대폰이랑 연동되어 있는 톡으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자기를 보낸 지 벌써 열흘이 지났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내 옆으로 와서 꼭 안아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 보고 싶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피가 거꾸로 치솟고 빡이 너무나 쳐서 알고 있는 모든 욕을 퍼부으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톡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라고 대답하고 지금 전화할 테니 받으라고 보내고 전화를 걸었어요. 안 받더군요.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퍼부어야 되는데 상대 쪽 사람이 피하면 더욱 분노가 치솟아서 눈이 돌아간다는 거려. 전 문자로 지금 내가 있는 집으로 오지 않으면 너희 집으로 찾아가서 너가 찍혀있는 영상을 당장 남편에게 보여주겠다고 톡을 보냈어요. 나머지 1명의 여자한테는 전화도 안 하고 영상 하나를 첨부해서 똑같이 적어서 보냈네요. 잠시 후 첫 번째 톡을 보냈던 여자가 얼굴이 잔뜩 상기된 채로 도착했어요. 전 그 여자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팔을 끌어당겨서 현관문을 닫고는 야, 이 XXX야.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언니, 오해야.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뭐가 오해야? 이걸 보고 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전 노트북을 꺼내어서 사진들과 영상을 보여주고는 남의 남자를 어떻게 건들 수 있냐고, 너가 사람이냐고 소리쳤어요. 그 여자는 진정을 좀 하고 자기 말을 들어보라고 하고는 그냥 친구였다고 서로 고민 상담을 해주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둘이서 술을 한 잔 먹었는데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부터 언니 남편이 계속 만나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니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 남편도 떠난 마당에 일 만들어서 서로 좋을 게 뭐가 있냐고 잊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얼척이 없어서 이게 실수냐고. 내가 고소할 거라고 하니까 할 테면 하라고 자기도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 깨지면 끝까지 간다고 언니 아들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아빠로 남겨놓는 게 언니한테나 아들한테도 좋을 거 아니냐고 되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너무나 뻔뻔한 그 여자의 행동에 딱이라도 한 대 치려고 할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2번째 여자가 문자를 보고 사색이 되어서는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언니 동네방네 소문 내려고 아군이라도 부른 모양이지? 그래, 인사나 해라. 너한테도 이야기 안 했는 모양이네. 너랑 똑같은 여자야. 인사해. 둘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사태를 파악하는데 웃기지도 않는 거예요. 3명이 다 모이고 나서부터는 정말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을 정도의 장면들이 그려졌어요. 와이프는 전대 둘이서 언제부터 만나왔냐고 따지기도 하고 갑자기 둘이 눈빛을 주고 봤더니 노트북을 뺏으려 들지 않나.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하나 다 보여주더군요.
그런 모습을 계속 보고 있자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모든 게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부엌으로 가서 대야에 물을 담고는 두 여자를 향해 뿌리고 나서 둘 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 질렀네요. 그렇게 여자들을 쫓아내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처음에는 둘 다 고소를 해서 양쪽 남편들에게도 알리려고 마음 먹었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동네의 소문은 금방 나 버릴 거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그 사실을 알게 되겠죠. 상처받을 아들 생각을 하니 도저히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지난날 살아온 저의 삶이 전부 부정당한 것 같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정말이지. 상자를 열기 전 저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냥 입을 다문 채 마음에 묻어두고 살아야 하는 거겠죠.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연 많은 여자였습니다.